네. 금방 시험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시험 기간이 23일날 보려고 그래요. 23일 수업 시간에. 화요일이고요. 내가 전년도 문제 같은 거 막 찾아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려줄게요. 혹시라도 있으면. 파일 좀 찾아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데, 매번 제 수업의 이 진도라든지 내용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그대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가 2분의 파이 BPSK 배웠잖아요. 그쵸? 그거를 작년이나 이제까지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가르쳐 본 적은 없는데 그게 어려워서 안 가르칠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책에 있는 대로 그 패턴을 따랐다가 이렇게 표준화 문서에 계속 2분의 파이 BPSK가 나오는데 그게 별거 아닌데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하는 걸 봐서 이걸 수업 시간에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넣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떤 때는 다른 걸 가르쳤는데 지금 안 가르치는 내용도 있어요. 그거 이제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내가 족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족보를 올려줄 텐데 막 그거 보고 너무나 이렇게 지금하고 너무 다른데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배운 거를 자세히 보는 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2분의 파이 BPSK 다 잘 이해됐어요? OQPSK 이해됐어요? OQPSK? 그쵸? QPSK와 OQPSK의 차이점이, 뭐이고, 그 다음에 왜 QPSK에서 옵셋을 시켜가지고 OQPSK를 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쵸? 그리고 왜 BPSK 대신에 2분의 파이 BPSK를 했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보세요. 한번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모듈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모듈레이션을 한 몇 년간 그 강의 내용이 없었던 내용인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넣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QPSK를 생각해보면 QPSK는 이런 거였죠. QPSK를 제가 이렇게 컨스텔레이션을 이렇게 짤게요. 이렇게 QPSK의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각도가 4분의 파이인 거죠. 그래서 00, 01, 11, 10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바이너리 비트가 이렇게 와요. 01, 10, 11, 100, 01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면 전송되는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매 시간 TS마다 시그널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시간 TS, 2TS, 3TS, 4TS, 5TS 두 개의 비트를 보면서 어떠한 심볼을 보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SMT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 이렇게 쓰고 세타 M은 4개 중에서 하나인 거죠.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가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 1이면은 페이즈 뭐가 보내져요? 0, 1이면. 뭐가 보내져요? 0, 1이 왔으니까 페이즈 뭐가 보내지겠어요?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1, 0이니까 뭐가 와요? 좀 크게 좀 이야기 좀 해줘봐요. 1, 1이 오면 뭐가 와요? 1, 0이면? 0, 0이면 4분의 파이. 또 여기 1, 0이라고 합시다. 1, 0이 와서 4분의 7 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아주 단순한데 0에서 ts 동안에는 4분의 3파이로 일정해요. 그쵸?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되면서 4분의 7파이로 뚝 뛰어요. 그쵸? 이 페이스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페이스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페이스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그려와야 되겠다. 에이. 이렇게 말고 여기가 4분의 7파이 4분의 5파이.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가 이 강의 이제까지 디지털 이 통신 시스템 2 강의를 거의 10년 이상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주말에 그 생각이 나서 꼭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TS, 2TS, 3TS, 4TS, 5T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0에서 TS 동안에는 4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4분의 3파이예요. 이렇게. 그 다음이 뭐냐면은 4분의 3파이가 아니지. 내가 자, 다시. 제가 여기를 보고 그대로 처음에 4분의 3파이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4분의 7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이 뭐예요? 4분의 5파이. 그 다음이 뭐냐면 다시 4분의 7파이. 그 다음이 뭐냐면 뚝 떨어져 가지고 4분의 파이. 그 다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QPSK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호목2를 하고 있잖아요. 호목2의 1번 문제를 보면은 제가 저거를 그림을 QPSK에 SMT를 그려보라는 게 있어요. 그려보면 매 시간 TS에서 갑자기 휙 변해요. 그쵸? 시그널이 코사인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에서 끝난 거가 다시 TS, 2TS 가면서 플러스 1에서 시작해야 돼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1로 축 점프가 되는 거죠. 그 점프되는 거가 이 페이스의 이런 부분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 매 시간 TS마다 얘가 확 바뀌어가지고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바뀌는 매 순간마다 하이 프리퀀시 텀이 사이드 로브가 발생해서 그거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터피어런스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저거를 줄이기 위한 그 노력이 무엇이었냐. 예를 들어 BPSK를 그려보면
BPSK를 그려보면 BPSK 시그널링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개 중에서 하나. 바이너리 비트를 여기를 0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한다면 바이너리 빛이 0이 나오면 플러스 값을 넣고 1이 오면은 마이너스 값을 주고, 그랬을 때 SMT는 어떻게 될 거냐면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 세타 M은 0 또는 파이일 거예요. 그쵸? 0 또는 파이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비트가 0, 1,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이때 페이즈는 0도, 파이, 파이, 0도, 파이, 0 이런 식으로 페이즈가 세타 M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이게 비트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아까처럼 앞에처럼 시간에 따라서 페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을 그려보면 영도, 파이도, 그래서 TS, 2TS, 3TS, 4TS, 5TS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0도, 파이, 파이, 0, 파이, 그 다음에 0. 이 빨간 거가 바로 페이즈를 나타내는 일종의 페이즈의 트래젝토리? 제가 페이즈 트래젝토리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페이즈의 경로를 시간에 따른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시그널링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FC는 1Hz일 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려보면 이 순간에 여기는 변하지 않는 거고, 이 순간에 시그널들이 확 바뀌는 거죠. 확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분의 파이 BPSK를 해볼게요. 2분의 파이 BPSK를 2분의 파이 BPSK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나왔던 신호가 얼마냐면 011, 010 011, 010 이렇게 된다라면 0이 와가지고 아까 제로를 했어요. 제로를. 그렇죠? 그런데 1이 와가지고 앞에 지금 0하고 받은 비트가 다른 비트가 왔어요. 다른 비트가 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옮겨주고, 그 다음에 1이 왔어요. 같은 빛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0이 와요. 이 0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비트, 1이 와서 1이 오면은 잘못했네요. 1이 오면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게 오고, 그 전거가 오고, 그 전거에서 똑같은 비트가 오니까 2분의 파이를 더해줘요. 그래서 0이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빛이 왔어요. 다른 빛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그 전에 받은 거 더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또 다른 빛이 왔어요. 0이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빛이 와가지고 0이 오는 게 아니라 얼마가 와요?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다른 빛이 와서 이렇게. 그쵸? 자, 이거를 페이즈 트래젝토리를 그려보세요. 이제 페이즈 트래젝토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계속 여기를
제가 어떻게 할까? 여기가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물론 위로도 이렇게 쭉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TS, 2TS, 3TS, 4TS, 5TS 이렇게 그려보면 처음에 0이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면은 뭘 보냈는지 알 거예요. 이걸 받았다라고 치면, 이걸 받으면 여러분들이 처음 거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아, 0도를 받았구나 하니까 0도면은 바이너리 빛 0을 보냈구나 라고 디텍션을 할 테고, 그 다음 걸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은 0도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갔으니까 0하고 다른 비트가 왔겠구나 라고 해서 1이라고 디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온 비트를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지금 현재 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지 그 전에 그 페이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0인지 1인지를 디텍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복잡한 거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앞에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파이씩 뛰어요. 이렇게 파이. 한 번 변하는 거가 파이씩 뛰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기껏해야 한 번에 2분의 파이밖에 뛰지 않아요. 그 전하고. 그쵸? 이 간격이 다 2분의 파이인 거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변화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BPSK보다 사이드 로브, 하이 프리퀀시 텀이 앞에 거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것조차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2분의 파이만큼보다 더 작게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페이지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된다면 페이지 트레젝토리를 제가 이렇게 그린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시작해가지고 TS, 2TS, 3TS, 4TS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타가 지금 세타가 변하는 거 제가 트레젝토리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자, 세타가 이렇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타임의 함수로 변하고 있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처럼 이렇게 뚝뚝 갑자기 디스컨티뉴어스하게 점프하는 것이 여기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한다라면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컨티뉴어스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CPM이라고 말을 해요. 저렇게 페이즈가 스무드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런 방법을 Continuous Phase Modulation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듈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페이즈가 갑자기 변하는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도록 모듈레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OQPSK, offset QPSK 시킨 것도 어떻게 했냐면 QPSK가 파이만큼 변하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4분의 3파이만큼 맥시멈 135도만 변하도록 만들었어요. 135도만. 그렇죠? 아니죠? 이게 있으니까? 135도. 135도? 아니죠. 파이가 있으니까,
하나가 있고 90도만 변하도록 그 대신에 2분의 ts만큼 매 tb만큼의 하나만 변하는 거죠. IQ 중에서 하나만. 그렇죠? 그러니까 90도만 바뀌는 거죠. 하나만 변하니까 90도만 바뀌도록 한 노력이었죠. 그렇게 한 노력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이드 로브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사이드 로브는 발생을 하죠. 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노력해서 사이드 로브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페이지의 변화가 스무드하게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변하게끔 만드는 모듈레이션이 있다라면은 지금 하려고 하는 노력의 최고의 궁극적 종착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듈레이션을 컨티뉴어스 페이스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은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이거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그 자료를 보여줄게요. 바이너리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인 거죠. M은 2. 그 중에서도 바이너리 PAM을 생각해 볼게요. 바이너리 PAM.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이 1 또는 마이너스 1을, 심볼이 1 또는 마이너스 1을 보낸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0일 때 1을 보내고, 1일 때 마이너스 1을 보내고, 또는 뭐 반대로 1일 때 1을 보내고, 0일 때 마이너스 1을 보내는 그런 바이너리 PAM일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베이스밴드 코사인을 곱하기 전에 이야기인데, 이게 n이고, 이거에 이제까지 표시했던 거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표시한 거는. 연속적으로 보내는 거를 표시한 거죠. 그쵸? 어느 순간, 타임 인터벌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G of T가 이렇게 돼 있어요. T, 1 of TT. 이러한 G of T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높이가 2T분의 1이고 펄스의 인터벌이 T인. 펄스의 인터벌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심볼 듀레이션을 말을 하는 거죠. 심볼 레이트. 이제까지 TS라고 했던 거. 제가 S 귀찮아가지고 뺄게요. T라고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낸다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처음에 I0일 때 G of T가 보내지고, 그 다음에 I1일 때 GT-T가 보내지고, 이렇게 보내질 거란 말이죠. 여기서 I0는 무엇이냐면, IN은 1 또는 마이너스 1, 둘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너리 비트가 1, 0이 왔다라고 한다면 나는 마이너스 1, 1. 그래서 심볼을 보내는데 이 심볼을 보냈을 때 보내지는 펄스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t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 t, 2t분의 1. 이게 I0와 I1을 보내는 이 시그널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이거를 쭉 2T, 3T, 4T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오는 시그널을 나타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다가 코사인만 곱하면 FC로 옮겨가는 프리퀀시 시프트 역할을 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에 따라서 페이지를 달리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G of T는 제가 인티그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QT는 디파인을 해놓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G of 타우를 적분해라. 적분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거예요. 0. t가 0보다 작으면. 그쵸? 그 다음에 t가 t 사이면 얼마예요? 2t분의 t. 그쵸? 그 다음에 t가 t보다 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적분하면? 2분의 1. 이러한 적분의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펄스는. 그쵸?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서 보내볼게요. dt는 ik gt-kt라고 쓸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d 타우 0에서 t까지 그 다음에 d 타우 이걸 적분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적분값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여기가 타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생각해보면, 아까 요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트가 1, 0, 0, 1, 0. 이런 식으로 왔었을 때, 시그널링은 이렇게 된 거가 요거가 D of T였죠. 그쵸? 여기가 T, 2T, 3T, 4T. 여기가 5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쵸? 이때, 이 3T와 4T일 때 시간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이 이 T가 이 사이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 이때 D of T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D of T는 요때 시간을 보면 제가 0에서부터 요 시간 T인데 이 시간이 여기까지의 예를 들어 t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쵸? 그거에 ik g 타우 마이너스 kt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떤지 한번 보세요. 0에서 3t까지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3t에서 t까지 이때는 n번째 여기는 k는 0부터 여기가 2까지고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온 거에 3g 타우 마이너스 3t 네, 이렇게 d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써볼게요. 네? 다시 넘겨서 다시 써볼게요. 그렇죠? 아니, 위로 올려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3t에서 4t 사이면 일단 3t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기 시그널이 완전히 끝난 데까지 그쵸? 다 받았는 거하고 3t에서 4t 사이니까 저 인티그레이션에
이 t는 3t부터 t까지 그 t가 4t까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dt는 ik gt-kt인데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d 타우 0에서 t까지 d 타우 이걸 한 거죠. 그런데 이 d 타우는 ik gt-k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at 이 인터벌 동안에 이 인터벌 동안에 요 인티그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k는 0부터 n-1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t부터 t까지 그 다음에 n번째 신호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은 ik가 있고 얘네들은 다 타우 마이너스 kt d 타우는 이 값은 무엇이 될 거냐면 2분의 1이 될 거예요. 2분의 1이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 t가 t보다 크면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in g 타우 마이너스 nt d 타우인데 얘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in qt라고 쓸 수가 있어요. qt라고. 아까 적분한 qt인데 여기서 nt만큼 이동한 신호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알아요. 지금 되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그냥 속도 계속 내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끝하고 볼게요. 뭘 보냐면 자, 내가 만들어 온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dt인데 dt는 ik gt-nt 그래서 mr이 PAM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i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n-1 우리 이렇게 PAM일 때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MR이 PAM일 때 이렇게 쓰자고 우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다른 값을 쓸 수도 있지만 일정하게 갖는 그 값을 우리는 예제로 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continuous phase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요거를 적분한 것, 그러니까 아까 내가 요거 적분했었잖아요. 요걸 적분한 것을 페이즈로 넣는 모듈레이션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는 그냥 4파이 t fd 편의를 위해서 심볼값 t라는 거 심볼 인터벌 t를 넣고 fd라는 뭐 또 다른 어떤 그 파라미터 값을 여기다 넣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편의상 앞에다 뭘 붙인 거다라고 하면 돼요.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페이즈가 아까 페이즈 트레젝토리를 그렸을 때 얘도 만약에 페이즈 트레젝토리를 그린다라면은 컨티뉴어스하게 변할 거예요. 컨티뉴어스하게. 인티그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컨티뉴어스 페이지인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2파이 FCT가 있고요. 4파이 T FD는 그냥 편의상 붙인 상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오는 그 시그널들이 PAM 시그널들이 있는데 얘를 적분을 했어요. 적분을 하기 때문에 T까지 계속 연속인 적분에 연속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그 펄스가 되는 거죠.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DT가 딱 T에서 끝났기 때문에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 시그널가 올 때 또 페이지가 변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오는 나의 T까지 적분을 하기 때문에 얘가 컨티뉴어스하게 변할 거예요. 그쵸? 여기 D타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이런 거를 넣는 거죠. 이 신호를. 그쵸? 자, 요 페이스 부분을 제가 PTI라고 놓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는 이 I가 들어가 있는데 이 I를 여기 이렇게 굵게 나타냈습니다. I0, I1 해갖고 걔네들 쭉 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퀀스적으로. 그렇죠. 자, 페이즈를 한번 볼게요. PTI는 4파이 FD에다가 요거를 적분한 건데, 요걸 적분한 거에서 T가 여기서 T가 NT와 N 플러스 1T일 때 요 내용이 빠졌는데 요때에 요 페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까지 그 바로 NT의 직전까지의 심볼의 합과 그 다음에 여기 GT K-타우는 T가 T보다 크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분의 1을 4파이 T FD에다 곱해주면 2파이 FDT가 나오고 지금 현 시점 NT와 T, N 플러스 1T에 관련된 펄스인 IN만 살아났고 그 IN이 여기 4파이 T FD하고 곱해지면 4파이 T FD 그 다음에 여기 IN이 있고 GT K-T 요거가 인티그레이션 된 함수가 Q of T인데 NT만큼 옮겨져 있기 때문에 QT-NT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그샘플을 볼게요. 바이너리 비트가 0이면은 마이너스 1이고 바이너리 비트가 1이면 플러스 1. 그래서 IN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H를 제가 2FDT, FD 곱하기 T에다가 2배 한 거를 2분의 1이라고 놓읍시다. 예제로. 이렇게 놓으면 B 시퀀스가 0, 1, 1, 0, 1, 1, 0, 0, 1, 0 이렇게 왔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I0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죠. 바이너리 비트가 처음에 0이 왔기 때문에 심볼은 마이너스 1이 온 거죠. 그쵸?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페이즈를 한번 보는 거예요. 페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파이 H 여기 첫 번째 거 그 인티그레이션 0t k i k g 타우 마이너스 kt 타우인데 지금 첫 번째 심볼만 왔기 때문에 k는 0 하나 첫 번째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가 지금 요 시간대는 첫 번째 펄스만 오기 때문에 I0, G, 타우 하나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파이 H 그 다음에 여기 I0가 밖으로 나오고 G 오브 타우를 적분하면 되는데 G 오브 타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2T분의 T라고 해서
I0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고 H 대신에 2분의 1을 넣으면 이러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그 다음 시간대는 바이너리 비트가 1이 왔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이 왔어요. I1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2파이 h 그 다음에 여기 sum 요 부분이 들어가는데 요 sum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k는 0일 때, 즉 I0는 그 전에 마이너스 1이 왔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h가 2분의 1을 대입을 해서 해보면 얘는 파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0가 있고 이 시간 t에서 2t가 지나버렸는데 그 전에 왔던 g 타우 그거를 적분한 것은 2분의 1이 되어 있겠죠.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2분의 1은 그 전 슬라이드에서 나온 요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것은 2t분의 t인데 t만큼 즉 qt-t만큼 된 부분 요거 하나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거 2t, 3t인데 it가 플러스 1이 나왔어요.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파이 h 여기 그대로 하고 이제 이게 세 개가 나오겠죠. 파이 i0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분의 1 파이 i1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분의 1 지금 현재 것만 2t분의 t인데 2t만큼 지금 옮겨간 것 그것을 계산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쭉쭉쭉 3t, 4t, 5t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페이지 트레젝토리를 그려보면 이러한 페이지 트레젝토리, 연속적으로 페이지 트레젝토리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페이지가 확 변하는 그런 페이지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거를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변하는 페이지를 여기다 넣은 거죠. 코사인 2파이 fct 요거를 제가 시간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i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페이즈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거를 fc는 1일 때 1헐츠일 때 t는 심볼이 1초마다 변하고 h가 2분의 1이고 이 경우에 그려봤더니 이렇게 계속 페이지가 연속으로 변하는 그래서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 매 시간 1초, 2초, 3초, 4초 이때마다 페이지가 갑자기 변하지 않죠. 다 스무드하게 다시 가죠. 왜냐하면 페이지가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컨티뉴어스 페이지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해서 일반화시키면 컨티뉴어스 페이지 모듈레이션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2파이 그 다음에 ik가 있고 h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h를 2tfd인데 이거를 매 심볼마다 변화시켜가지고 h를 만들면 뭐 멀티 h cpm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일반화시켜서 h를 하나 값만 쓰는 경우를 많이 써요. 일반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펄스가 있고 q 이거는 무엇이냐면 g 타우 자,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내는데, 다른 건 좀 읽어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g of t를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내가 아까 요 경우에만 이야기를 했는데, g of t를 이렇게 t보다 더 길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Q of t가 이 시간 t에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늘어지겠죠. LT까지. 더 늘어져 있는 형태가 Q of t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 Q of t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또는 G
G of t를 이렇게 코사인을 이용해갖고 펄스파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G of t를 만들기도 해요. 또는 G of t를 이렇게 가우시안 형태로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G of t를.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펄스가 좀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가우시안 형태의 펄스를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써요. 그러면 펄스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펄스 모양이 나와요. 요렇게. G of t의 펄스 모양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제가 뭐였냐면 h는 2분의 1을 넣고 그걸 2fdt 라고 놓고 그 다음에 G of t를 이런 식으로 놓았을 때 이런 식으로 놓고 in이 1, -1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예제로 내가 보여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보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미니멈 시프트 키잉이다 라고 말을 해요. MSK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쵸? 왜 MSK냐면 자, 이 경우에 그대로 써볼게요. PTI는 2분의 1파이 I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어떻게 썼냐면 4파이 T FD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IK G T-KT 이렇게 썼는데 0부터 이거 이제 무한대까지 계속 가는 거죠. 요거가 이제 phi ti인데 어떤 시간 at nt t n 플러스 1t 이 시간에 있어서의 그 받은 이 페이지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tfd가 얼마였냐면 2 곱하기 tfd가 2분의 1이라고 놓는다라면 이것은 2파이 계속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 h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at t는 nt n 플러스 1t일 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2파이하고 그 전까지의 썸 ik 이 부분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요 g 타우를 적분한 거가 2분의 1이 나왔단 말이에요. 2분의 1이 미안합니다.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파이. h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4파이 tfd에서 2파이 2tfd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적을 안 한 거 보니까 지금 잘 안 따라오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t는 nt n 플러스 1t 다 지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파이 그 다음에 이제까지 온 심볼들의 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 파이 in qt-nt가 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를 세타 n이라고 말을 하고 이 나머지를 지금 현재 나온 요거라고 정리를 한다라면 우리는 세타 n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정리하면 되게 미안하네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걸 봤더니 그 전에 배웠던 FSK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 FSK가 뭐냐면은 그 바이너리 FSK를 생각하면 두 개의 오소고날 시그널이 델타 F는 2T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시그널로 바이너리 비트 0이냐 1이냐를 각각 매핑하는 거가 바이너리 FSK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페이스를 스무드하게 변화하도록 한 부분만 첨가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가 미니멈 시프트 키잉의 모듈레이션인데, 이 모듈레이션은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컨티뉴어스 페이즈를 만들다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듈레이션으로서 바이너리 PAM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펄스는 렉탱귤라 펄스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는 미니멈 시프트 킹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해석을 했더니 바이너리 비트 0과 1일 때 각각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매핑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그 다른 시그널들을 서로 그 프리퀀시가 얼마나 뭔가를 살펴봤더니 FSK에서 오소고나란 조건인 2t분의 1하고 똑같이 나왔더라. 그래서 미니멈하게 시프트 그 프리퀀시가 오소고나란 조건인 미니멈 시프트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해서 미니멈 시프트 킹이다. 바이너리 CPM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지어서 모듈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결론입니다. 이거를 소개를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한 7, 8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그리고 7, 8년 전에 했을 때는 다 대학원 수업에서만 이거를 다뤘었어요. 대학원의 디지털 모듈레이션, 디지털 통신을 했었을 때만. 그런데, 그냥 막 더 많은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그동안 안 했어요.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기업체 가서 막, 특히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표준화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5G, 4G, 그 다음에 무선 랜 그런 것들의 표준화 문서를 받고 그거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표준화의 표준화 단체에 가서 거기서 삼성전자에서 만든 이러한 모듈레이션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런 거에 좋다라고 싸워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니멈 시프트 킹에서 펄스 모양을 렉탱귤라로 쓰지 않고 가우시안 펄스를 쓰는 그러한 미니멈 시프트 킹을 우리는 가우시안 미니멈 시프트 킹, GMSK라고 말을 하는데, GMSK가 표준에서 쓰이고 있어요. 표준에 쓰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렇게 천천히 보면 되는데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일만 이렇게 차분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요.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중에 까먹더라도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왔는데, CPM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QPSK, 괌 모든 것들을 보면은 페이스가 매 시간 심볼 듀레이션마다 확 바뀌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고 노력하는 결과들이 2분의 파이 BPSK, OQPSK 그런 것들이 쓰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 되겠냐면은 페이지를 컨티뉴어스하게 변할 수 있게끔 만들면은 최종적인 우리가 전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텀이 나타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손해보는 건 되게 복잡도가 높아져요. 페이지를 계속해서 컨티뉴어스하게 하면 계속해서 인티그레이션하고 해야 되는 거가 있고, 디텍션 할 때도 CPM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히스토리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페이즈를 컨티뉴어스하게 해서 사이드 로브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복잡도를 희생하고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CPM을 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듈레이션을 뭘 쓸까 선택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PSK, QAM, PAM, 그 다음에 배운 게 CPM. 자, 뭘 쓸까? 그런데 되게 썰킷에서 하이 프리퀀시 텀이 나타나는 거를 제게 없애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CPM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복잡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잡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거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질문 있어요? 자, 그냥 휙 지나가니까 참 그 진도 빨리 나가네요. 나중에 시험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라고 이야기 해줄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거의 다 봤어요. 하나 안 본 게 뭐냐면 디퍼런셜한 인코딩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파 k는 알파 k-1 플러스 ak다. 제가 이렇게 놓아볼게요. 그리고 모듈러 2파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이너리 비트가 1, 0, 0, 1, 0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은 ak는 여기서 ak는 어떻게 될 거냐면 1이 왔으니까 0도, 0이 왔으니까 파이, 0이 왔으니까 파이, 1이 왔으니까 0, 0이 왔으니까 파이. 이게 바로 BPSK의 페이즈를 나타낸 거가 되겠죠? 그쵸? 페이즈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요. 어떻게 붙이냐면 알파 K가 있어서 알파 K의 이니셜 페이즈를 제가 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0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로운 알파 K, 여기 알파 K는 이쪽에 알파 K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 알파 K-1 더하기 AK 더하니까 0. 0 더하기 파이 하니까 파이. 파이 더하기 파이 하니까 2파이인데 모듈러 2파이를 취하니까 0.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파이는 파이. 이렇게 전송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전송되는 시그널이 S of t는 이렇게 전송돼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알파 k가 전송되는 거예요. 원래는 ak가 전송됐잖아요. 페이즈가. 그쵸? 그런데 저렇게 디퍼런셜리하게 인코딩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디퍼런셜리 인코딩해서.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알파 k를 받으면, 그러니까 받을 때 페이즈를 어떻게 하는 거 똑같냐면은 이 페이즈를 딜레이 시켜서 여기가 알파 k면 이렇게 보내면 알파 k가 올 텐데 이거를 반대로 해보면 ak는 알파 k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1 모듈러 2파이하고 똑같아요. 그쵸? 모듈러를 취하기 때문에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를 플러스해도 똑같아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온거가 0이었어요. 그 알파 K를 보내니까 0을 보냈어요. 처음에 이니셜로 요 0을 보냈고 그 다음에 오는 거가 0이 왔어요. 0 더하기 0 해갖고 모듈로 2파이 하면 이게 AK가 될 거예요. 제가 이걸 AK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해서 여기에 모듈로 2파이를 하면 되니까 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파이에서 모듈로 두 개에서 모듈로 0 파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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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나오죠? 그죠? 리시버에서 저런 작동을 하도록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디퍼런셜 인코딩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내가 보내는 신호가 SKT는 이렇게 돼 있어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K. SK 플러스 1T는 여기 G of T를 쓰고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K 플러스 1. G of T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러한 펄스로 일정한 이런 레탱귤러 펄스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시간에 얘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돼요. 그쵸?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SKT하고 SK 플러스 1T하고 한번 곱해 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코사인 2파이 FCT 세타 K 코사인 2파이 FCT 세타 K 플러스 1. 그러면 코사인 2분의 1 4파이 FCT 세타 K 플러스 세타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개를 뺀 거. 세타 K라고 하지 말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알파 K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알파 K 마이너스 알파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여기다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얘는 0이 돼 버릴 거고 얘만 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SKT가 오는데 여기다가 하나 딜레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취하면은 무엇이 나올 거냐면 2분의 1 코사인 알파 K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 값이 무엇이냐면 이 값이 바로 AK, 원래 보냈던 거에 AK하고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시그널 디텍션을 하는데 지금 나의 현재와 과거 거를 두 개를 연속으로 곱해가지고 무엇을 보냈는지 알아맞추는 그러한 전송 기법을 우리는 디퍼런셜에 의한 differential BPSK다. 그래서 DBPSK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모듈레이션의 종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든 거를 CPM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야 되지만은 좀 복잡도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거의 모든 모듈레이션을 다 다뤘어요.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배운 거가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를 보고 한 번씩 그대로 수식적으로 적어보고 한번 따라 해보기를 진짜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요일날 보도록 합시다.